초박빙입니다.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거를 한 번 더. 지금 용산의 표심을 좌우하는 최대 쟁점이 뭘지. 의제가 없고요. 가치도 없어요. 지역 공약도 쟁점이 안 돼요. 중립기어 스페셜 코너 격전지를 가다 이번에 살펴볼 지역구는 서울 용산입니다. 정치 1번지 하면 늘 종로를 떠올렸었는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용산에 대통령실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용산의 입지도 달라진 건데요. 한강벨트의 중심지이자 새로운 정치 1번지로 떠오른 용산. 4년 만에 돌아오는 리턴 매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민주당 강태웅 후보하고 그 통일부 장관 지내신 그 국민의힘의 권영세 그렇죠. 후보가 맞붙는데요. 지난 총선에서도 박빙 890표 차로 0.7%포인트 차이로 이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하고 달라진 게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네. 좀 약간 이제 예전보다도 상징적인 지역구가 됐고 종로와 용산 뭐 이게 이제 그렇죠. 구 대통령 네. 청와대 뭐 해가지고 관심 지역구인데 여기는 이번 총선도 초박빙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오차범위 내에서 근접하고 있고 최근 조사에서는 1% 차이로 붙었어요. 그래서 1%포인트 차이로 붙었기 때문에 이건 진짜 당일날 가봐야지 한다는 여기는 거예요. 정말 당일날 네. 가봐야 할 것 같고 다만 이제 저는 이제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를 볼 때 국민의힘에 유리한 요소는 지지율은 세대별 분포를 동일하게 환산하잖아요. 인구 분포대로 환산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투표율은 달라요, 세대별로. 다르죠. 이건 이제 국민의힘한테 다소 유리해요. 왜냐하면 60대 이상의 투표율이 통상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건 이제 국민의힘이 좀 유리한 포인트다. 그래서 여론조사상에서 3% 정도는 더 얻어야 승리할 수 있다. 이 민주당 쪽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과학적인 건 아닙니다. 네. 네. 근데 또 이제 민주당이 좀 유리한 거는 지금처럼 정권 심판론이 계속 강세를 보이면 용산 지역은 또 정권 심판론이 더 강하게 작동할 수 있다. 맞아요. 뭐 이런 측면이 있어요. 네.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종섭 대사 귀국과 사퇴 그리고 황상무 수석 사퇴 이제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쭉 이어지면서 대통령이 깜짝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사람들이 기대감이 살짝 있었어요. 네. 혹시 뭔가 이 의료계 정원 확대 문제를 유연하게 풀겠다는 생각을 밝히려는 것이 아니겠느냐. 대부분 그렇게 이런 생각했죠. 관측들이 있었는데 쭉 준비된 굉장히 긴 원고 그렇죠. 너무 디테일한 얘기를 혼자서 이렇게 얘기하는 담화문은 사실 많지 않은데 그 얘기를 쭉 했다는 것 쉽게 얘기해서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거를 한 번 더 강조한 거거든요.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는 뚝심 있게 밀어내는 이런 능력을 높이 평가하겠지만 중도층이나 또 반대측에서 봤을 때는 고집과 불통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형성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과연 어떻게 중도층이나 유권자들에게 과연 어필을 할 것이냐. 이게 아마 용산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절박한 마음으로 뭐 반성도 하고 그러면서 막 정신이 없어요. 예. 뭐 2조 심판론도 들고 나오고 뭐 여러 가지 필사적으로 하고 있는데 근데 정권 심판론이 높고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나서는 것 자체가 선거에 불리하거든요. 후보들이 바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의대 문제를 타결할 수 있는 그 얘기는 뭐냐면 2,000명이라는 이 정원을 유연하게 좀 해달라. 타협 수단으로 남겨달라 이 얘기를 요구한 거거든요. 근데 2,000명은 최소한이다. 네. 이렇게 강공을 펼쳤기 때문에 그 함은경 그 예. 마포 을 후보가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출당을 요구하는 페이스북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게 이제 수도권 후보들 사이에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 장관까지 지내신 우리 권영세 후보가 좀 더 곤혹스러워지는 거 아닌가. 저는 용산구에 이제 투표를 하는 용산 구민인데요. 아, 그러세요? 네, 이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대통령실도 이전을 한다, 뭐 국회의사당도 세종으로 이전을 한다 하잖아요. 지금 용산의 표심을 좌우하는 최대 쟁점이 뭘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용산 주민들로서는 대통령실 이전을 바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고 네, 이제 막 왔으니까. 세종도 이게 제2 집무실 수준이지 집무실 자체를 옮기겠다는 건 또 아니거든요. 최근에 이런 분석들이 좀 사실 있긴 있었어요. 용산 같은 경우에 대형 병원이 있는 지역구들이 네. 은근히 지금 이 관련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용산에 중앙대 용산병원이 있어요. 네, 있죠. 예. 그 병원들이 지금 최근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환자가 굉장히 줄면서 그 지역 상권이 많이 죽었대요. 그게 은근히 표심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이제 지역 밑바닥 민심을 경험해본 정치인들의 목소리거든요. 예. 그래서 공교롭게 여당이 유리했던 지역 중에 최근 좀 약세로 돌아선 지역들이 있어요. 유례 없이 하나같이 다 대형 병원들이 있더라고요. 약간 그런 좀 보이지 않는 변수들? 네. 그런 것도 사실 이번 선거에 작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총선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역대급으로 일단 의제가 없고요. 가치도 없어요. 그리고 지역에 가면 지역 공약도 쟁점이 안 돼요.
네. 그냥 심판이냐 아니냐 뭐 이걸로 가고 있는데 아무튼 용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미군 기지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들도 사실 쟁점화된 걸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네. 굉장히 넓은 터인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리고 그 토지를 오염돼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정화해서 뭐 공원을 할 건지 아무튼 이런 것들이 사실 얘기가 돼야 돼요. 거기 뭐 이제 오세훈 시장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공연장을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 지역구에서 공약에서 이렇게 쟁점이 붙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게 사실은 총선이 갖고 있는 진짜 의미인데 네. 지금 그게 저는 없죠. 어느 전혀. 지역에도 사실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지금은. 네. 자, 새로운 정치 중심지로 떠오른 용산 살펴봤습니다.